주관하신 사단법인 한국제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이명민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명민 회장님께서는 전국의 장교양 현장을 두루 살피며 회원기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장교양 제도의 발전과 협회의 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명민 회장님을 모시고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귀한 걸음을 내주신 장교양기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일정 가운데에도 노인장교양보험제도 18주년을 맞아 초고령 사회 장교양기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송영길 국회의원님, 유동수 국회의원님, 공동주체로 함께 하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서영수 국회의원님 그리고 허종식 국회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귀중한 그 발제를 맡아주신 신창은 교수님과 서동민 교수님, 자장을 맡아주신 김진수 교수님,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시각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실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장교양보험제도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오신 차은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사랑의 선한 울타리를 지키자 노인장교양보험과 민간 자율성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교양보험제도가 18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장교양보험제도가 대한민국의 돌봄에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초고령 사회 장교양기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 준비를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기관장님들과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수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마다 다양한 이야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2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장교양기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장교양보험제도는 민간의 참여와 헌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민간기관은 국가가 미처 직접 구축하지 못한 돌봄 인프라를 신속하게 마련했고 각 지역의 특성과 이용자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장교양보험제도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장교양보험제도 18년의 역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온 민간 협력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지난 18년은 대한민국 복지정책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어온 시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교양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91% 이른다는 사실은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의 민간 장교양기관과 수많은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헌신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며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돌보미 종사자 양성, 기관 설립, 관리, 교육, 평가, 서비스의 질이 현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이 해왔기 때문에 놀랍게 성장했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맞죠? 장교양기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사회의 돌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복지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결과이고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8년이 지난 장교양보험제도의 틀은 앞으로 20년의 철학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초고령사의 대한민국의 돌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장교양기관은 사회복지기관입니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입니까? 국가의 공적 책임을 대신 수행하는 민간기관입니까? 아니면 법률과 행정기관에 따라 통제와 관리만 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제도가 계속 간다면 장교양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 답을 찾는 절실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존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와 기관이 존중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 전국의 장교양기관 대표자들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년 동안 어려움 속에도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왔고 돌봄의 서비스를 담보해 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감염병 이후에도 각종 재난의 상황에도 장교양 현장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회활동이 중단되었던 시기에도 돌봄은 하루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현장은 심각한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12월에 지정갱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법령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기관들이 26년 1월 급여가 지급 정지되는 혼란을 가져왔었고 현재에도 현장에서는 기관기호 상권기관들이 소속이 불분명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 속에 있습니다. 장교양기관의 정체성 자체는 장교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장교양기관은 어르신들의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기관일까요? 장교양보험 재정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 기관일까요? 국가의 돌봄 책임을 함께 수행하는 공공의 민간기관일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반 서비스 사업자일까요? 현장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공공을 요구받으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나 지원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으로서 투자와
운영의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만 경영과 서비스 운영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으로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장기형 기관의 기관장들과 종사자들 지난 18년 동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정당한 평가와 존중보다는 의심과 규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국가의 돌봄 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인가? 아니면 통제와 처벌의 대상인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적 역할은 인정하면서 왜 그에 필요한 지원과 자율성은 보장하지 않는 것인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지 행정 기준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회의감이 누적된다면 기관의 자긍심은 약화되고 종사자들의 사회감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첩된 법체계와 보람된 행정수준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는 행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고령사의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의 새로운 방안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초고령사의 대응을 위해서 장기요양의 방향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장기요양의 목표를 단순한 신체 수발에서 존엄한 삶의 유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르신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장기요양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품질은 단순한 서류와 평가의 점수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실제로 좋아졌는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었는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좋은 돌봄은 좋은 인력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수가와 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장기요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집과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취약암보호, 단계보호 등 재가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고 의료기관과 지역복지기관, 지방자치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해야 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만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장기요양 기관이 3만 개가 넘는 가운데 약 80% 이상이 민간입니다. 이제는 일방적 정부의 정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수반의 기초 단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우리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행정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조치,
고시와 업무 지침이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법 체계의 위기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장기양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적 기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지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의적인 부정과 중대한 위반에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착오와 해석의 차이,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한 실수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죠? 사전 안내와 교육, 상담과 시정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제도가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준비 기간과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정책의 목적과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현장이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장기요양 기관을 국가 돌봄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지난 18년 동안 국가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온 핵심 주체들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맞죠? 현장에서 제도의 괴리와 충돌로 인해서 수많은 기관장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고 얼마나 많은 회의감을 갖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장기요양 기관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얼굴을 내릴 때는 웃으면서 어르신들 뵙지만 그분들을 놓고 책상 앞에 앉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닫고 싶은 심정이 끝이 없을 정도로 현장의 회의감이 팽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요양 이 돌봄의 문제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알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돌봄의 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준비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장의 돌봄의 이 기반, 법적인 체계,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오늘 전라남도 목포에서 오셨다고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울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참석한 이유는 장기요양 기관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또 공동으로 출제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보험제도로 우리 민간이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노인 장교형 보험제도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돌봄 체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사단법인 한국제일가장교형기관협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던 구호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불끈지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규양의 돌봄의 재간은 하면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장규양 어르신 돌봄의 재간은 감사합니다. 네, 장규양 현장의 뜻을 담아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신